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우주항공청 예산안 27%나 증액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투자금이 좀 증가한 만큼 어떤 우주항공 분야에 자금이 쏠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오늘의 테마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 건가요? 우주항공이 어떻게 된 배경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부분들은 우주항공에 더 공을 쏘아올린 사람이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되고 스페이스X의 어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이 이제 방사선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우주 인터넷, 위성 통신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달과 화성 개발에 대한 중요성까지도 부상이 돼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스페이스X의 화성형 개척용 로켓 이거는 뭐냐면은 로켓하고 미사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물어보시면은 무기를 장착한 게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것을 장착한 게 로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우주로 쌓아올리는 로켓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사람이 100명 이상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어요. 몇 층의 공간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는 화성에 물자나 여러 가지 사람 인원을 주기적으로 실어나르는 여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용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확실하게 상용화까지 닿았던 그런 것이 굉장하다.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러니까 별배 한국말로 보면은 이제 별배라는 뜻이 되겠죠. 스타쉽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요거 로봇팟을 잡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쏘아 올렸다가 다시 이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위에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 이제 쏘기 전에는 요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 2단 로켓의 1단이고 슈퍼 헤비가 되고 요거는 2단 로켓의 진짜 메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상권에 쌓아 올리고 우주로 갔을 때는 여기서 2단으로 쌓아 올리면서 달에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 다시 이제 재복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현재 물에 떠트려 가지고 이걸 다시 끌어올리고 할 때 다시 재사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가 들고 몇 달이 걸립니다. 다시 재사용하려면. 근데 바로 여기에 다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연속적으로 쏘아 올리는 기술,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판을 잡는 장면,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본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죠? 근데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만 탄도 같은데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빌딩의 규모를 쌓아 올리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본체에 그다음에 본체를 날려보낼 수 있는 2단 로켓 슈퍼 헤비 이걸 합쳐서 하고 슈퍼 헤비는 다시 재사용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대량의 물자를 실어 날린다는 겁니다. 화성에 이렇게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연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스타쉽이죠. 스타쉽을 세우고 바로바로 여기서 대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금 되고 있다. 달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 대한 개발 개념, 식민지 개척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화성과 지구로 몇 달 코스로 계속해서 물자가 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행을 한다. 달에도 사람이 살고 화성에도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그리고 오랜 동안 왕래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성에 사람 가서 뭐하게 뭐 이렇게 핀잔하신 분도 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많이 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라는 달 탐사 프로젝트 뭐 이것도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단독 선정을 하는 것이 스페이스 X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주 항공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르테미스의 사업자 단독 선정 스페이스 X 그다음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스페이스 X가 했던 것은 그만큼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쏘아 올리고 모든 것을 다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위성 인터넷 이쪽 분야가 강점이 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물론 요금 테슬라만 우주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나 스타링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로 인터넷해서 모든 통신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5G 통신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5G 통신에서 우리 공급 안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좋다. 그럼 우주 인터넷을 다 돌린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제국을 완벽하게 건설을 하겠다. 우주 인터넷 완성이 되고 자율주행 다 완성이 되고 화성까지도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타링크 서비스도 이제 본격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이 굉장히 또 이송 통신이 계속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영국의 위넷에서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우주 인터넷을 사업을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저궤도 위성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타쉽 프로젝트 2단으로 된 거.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도 점점점 커지고 좀 있는 물론 애기야와 같은 거지만은 규모나 이런 것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규모의 어떤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 우주위원회에도 발족이 좀 됐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누리호가 계속해서 2025년 내년 26년, 27년 계속해서 발사가 되는 다양한 탐사 또 2030년 넘어서는 달에도 드디어 보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030년 드디어 한국의 독자 개발 달 착륙성이 발사까지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됐고요. 또 5월 달에는 국가우주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국가라고 붙는 위원회는 딱 3가지가 있는데 국가우주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의 AI위원회, 그다음에 국가바이오위원회 3개가 이제 발족이 되고 있죠. 근데 국가 AI위원회는 현재 법안 통과가 안 돼서 발족을 못 하고 있고요. 국가 바이오위원회는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출범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우수수 막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이후에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은 국가 예산의 발족
그다음에 바이오의 발족 이런 것들이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한 정치적인 결정보다 불확실성이란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국정이 총리 체제는 어쨌든 간에 돌아가야지 정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탄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깔려 좀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말이면 거의 잊혀진다. 이게 선반영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나고 나면 해프닝일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